예, 다시 뉴스룸입니다. 지금까지의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예측 결과를 집대성해서 여러분들께 쭉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뭐 대부분 다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고 가장 그래도 경합 지역을 보이고 있는 것이 충북 제천 단양 이우삼 후보와 엄태영 후보 2%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 지역은 좀 관심사항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여기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도 나와 계시고 또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저한테 방송 나가는 동안에 장제원 의원께서 이거 뭐 오늘 토론이 되겠느냐, 입을 다물란 얘기냐 이렇게 좀 실망감을 많이 좀 토로하셨습니다. 우선 이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의 평가부터 좀 듣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예. 역대 뭐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이런 경우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자.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민심이 반영된 것 같고요. 예. 저희 보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화가 풀리지 않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종 결과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주신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예. 죄송스러운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신환 의원님, 제가 그 서울 쪽에 보니까 예. 김문수 후보가 물론 지금 21.2%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사실 안철수 후보에게는 향후의 그 정치적 행복 네. 이걸 위해서라도 지금 물론 이제 서울시장 당선되겠다고 장담은 했지만 뭐 그렇게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 굉장히 불리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3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18.8%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한 2% 넘는 정도의 네. 이건 뭐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2위, 3위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출구조사 예측만 놓고 보자면 충격적이네요. 저희로서는 상당히 서울시장 선거에 올인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예. 출구조사 결과로만 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예. 특히 2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출구조사 결과 3위로 떨어져 있고 그 차도 저희가 18% 정도 나왔다는 것은 다른 어떤 기초단체장이나 또 광역의원 또 기초의원들한테도 분명히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 전반적인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2, 3위 그 순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김문수 후보가 2위를 했다. 안철수 후보가 2위를 했다. 그 격차가 참 참담한 격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2위, 3위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국민들께 좀 죄송한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것이 또 솔직한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물론 이제 이건 예측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박원순 후보가 55.9%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과연 2, 3위를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근데 또 해당되는 당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결과에 대해서 여기 나와 계신 네 분들께서 마음을 좀 추스린 다음에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표 의원께는 좀 마지막에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께서는 아까 잠깐 뭐 진단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났다고 보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러니까 큰 원인은 두 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이명박 두 분이 저질렀던 국가의 품격 상실과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대비되는 이미지가 크게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찍었든 안 찍었든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는 안 찍은 국민들도 새 대통령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있는데 예. 그 시점에서 지금 한 1년 지나왔는데 어쨌든 이 여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20석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사건건 이 나머지 4개의 정당에서 여당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다라고 하는 이 동정 심리가 지금 이 여당 예. 더불어민주당에 투영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번 표가 그냥 집중적으로 그냥 쫙 몰려간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 장제원 의원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장제원 의원 자신도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야당에 대한 심판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동안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해감에 있어서 야당의 입장에서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조금 자세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예측을 해도 됩니까? 근데 이제 이번이 야당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측면보다는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자는 어떤 그런 민심이 더 반영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자유한국당이 이 민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큰 시대의 변화, 이 정치 지형의 대변화가 있는데 예, 이것을 어떻게 수렴하고 수용하고 또 저희들이 어떤 거를 바꿔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예, 심각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2년간 민주당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1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예, 또 잘못을 지적해야 될 것이고 다만 그런 지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 요구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예. 또 바꿔나가야 될지는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 건설적인 비판을 통한 견제는 야당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이고 장 의원께서도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권 들어서고요. 19대 국회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총선 모두 11전 11승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민심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환골탈태하고 이번에 더 반성을 하고 혁신하고 개혁해서 야당으로서의 건전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견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또 그러한 방법론에 있어서 좀 더 국민들의 뜻에 맞게끔 예.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들을 지금 그것과 당장에 관련해선 사실은 뭐 지금 홍준표 대표가 현직으로 대표로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다는 게 약간 좀 껄끄러운 측면이 있긴 있으나 그럼에도 홍 대표의 어떤 거취 문제가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제작진 쪽에서 지금 그 30초만 광고를 내야 된다고 해서 잠깐 광고 보시고 그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